안녕하세요. 영림원 소프트랩 플렉 스튜디오 팀 손민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그 플렉 스튜디오가 이제 로우 코드 개발 운영 플랫폼인데, 이 개발 운영 플랫폼을 통한 이제 실제 고객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제 이제 사실 개발 툴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 고객 사례를 통해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개념적인 설명부터 잠깐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툴 소개와 그 다음에 사례, 그 다음에 활용 시나리오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우코드 개발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존 이제 코딩 방식이 아니라 약간의 코딩 방식을 결합한 것이 이제 로우코드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시각적 인터페이스와 최소한의 코드로 이제 응용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을 로우코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개발 속도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존 개발 방식보다 비용이 절감되거나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조금 더 유연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확장성과 보안도 이제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다양한 이제 글로벌 리서치 회사에서도 이제 로우 코드의 전망을 조금 더 밝게 보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이제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기업용 업무 어플리케이션의 65%가 노코드, 로우코드로 개발될 전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이제 조금 도입이 되고 있는 현황인데, 이제 국내에서는 한 2-3년 전부터 이제 좀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코딩 방식과 그러면 로우 코드, 노 코드 무엇이 다르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이제 방식과 비용으로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개발 방식의 경우 당연히 이제 기존 코딩 방식은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개발을 하시는 형태인 거고, 로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코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은 이제 노코드 형태가 결합이 되어 있어서 개발 난이도가 낮은 편에 조금 속합니다. 기존 코딩 방식에 비해서. 노코드는 아예 이제 코딩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개발자도 쉽게 개발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보니 조금만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드시려고 하면 노코드의 경우에서는 이걸로 구현하기가 어렵고, 이 플랫폼에 이제 조금 제약되는 프로그램만 만들 수밖에 없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코딩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려하게, 미려하게 원하시는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쉽게 만드실 수 있지만 전문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높은 부담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로우 코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커스터마이징이 그 기존 개발 방식만큼 자유롭기는 어렵지만 어느 일정 부분은 커스터마이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여 봤을 때는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개발 비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영림원 소프트랩에서 이제 그 출시한 비즈니스 앱 개발 운영 플랫폼 플렉 스튜디오를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례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구조도를 이렇게 나눠보면 지금 플렉 스튜디오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제 그 개발에 필요한 이제 개발 툴이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IaaS라고 해서 이제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저희가 그 인프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렉 스튜디오 내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시고, 이 개발하신 거를 실제 고객에게 운영하고 하실 수 있는 인프라 서비스까지 제공해드리는 거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요 안에 보시면은 이게 저희 그 개발 스튜디오 화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여기 보시면은 요구사항 프로토타입에 여러 가지 화면들이 붙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시나리오 형태를 기반으로 저희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고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 화면이 완성이 되면 이 위에 개발을 얹힙니다. 개발을 얹히고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이 안에서, 그러니까 플렉 스튜디오 안에서 배포하시고 운영을 하실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발 툴 안에는 이제 그 개발 도구라든지, 그다음에 보안에 필요한 보안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할 수 있는 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의 앱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요 개발하시는 분이 직접 초대해서 이 제한된 사용자만 쓰게 하고 싶다 하시는 앱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우리 회사 직원들만 이 앱을 쓰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경우에 쓰시는 인하우스 앱이 있고, 나는 다양한 사용자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싶어, 이런 보안 사항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성격의 앱을 구현하시고 싶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두 가지로 같이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제 저희가 개발 운영 도구이기 때문에 개발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개발 도구를 담고 있는 공간을 저희는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안에 다양한 개발자들, 디자이너들을 초대해서 공동 작업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리에 필요로 하는 부분 기능들도 이곳에서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앱을 이제 그 법인이 조금 많으신 고객이라든지 혹은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고객사에게 이제 앱을 제공하시는 개발사의 경우에는 이런 사용자 그룹, 테넌트를 조금 더 편리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나의 앱을 이제 A, B, C, D의 다른 이제 회사한테 서비스한다고 했을 때 그 A, B, C, D마다 그 인원이 다르고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사용자 그룹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나눠서 관리할 수 있게 사용자 그룹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로우코드의 좀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맞는 다양한 그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거래처 정보 찾기, 설비 점검 등록, 재고 현황 이런 어떤 디자인들을 다 하시기가 조금 그 리소스가 부족한 경우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템플릿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템플릿을 가져다가 쓰셔서 그 위에 개발만 얹거나 아니면은 자사 BI나 CI를 얹어서 약간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셔서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주 쓰시는 어떤 폼이라든지 지도 뷰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그냥 플렉 스튜디오 내에서 붙여서 활용하시고 쓰시고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하우스 앱과 오픈 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의 어떤 그 사용처에 맞춰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인프라 부분에서 저희가 뭐 이제 DB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DB, 뭐 MS SQL, MySQL, 오라클 DB 이런 부분들을 연동해서 쓰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고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면은 그거를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 자사 인프라 내에 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 폐쇄망 구축형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보안 사항이라든지 혹은 개발 용이성, 그 다음에 유지보수 용이성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아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툴로서 조금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 이걸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그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각 산업 막론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거를 활용을 해주고 계시는데, 주로 이제 현장성이 강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곳에서 저희 거를 많이 활용 중에 계십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한미글로벌인데요. 아마 이제 그 저희 글로벌 그 건설 관리 기업이고요. 이제 그 시공사가 공사하는 거를 중간에서 이제 감리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저희 거를 처음에 쓰려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시공사가 공사를 마치고 나면
여기에 있던 어떤 하자보수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가지고 여기에 하자보수가 있으니 시공사님 고쳐주세요. 요 과정을 이제 저희가 펀치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건축에서는 아마 신축 아파트 들어가실 때 사전 점검하는 그 케이스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이만한 건물에서 얼마나 많은 하자가 나올지 상상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작업자들이 사진을 찍고 하자 내역을 이제 입력을 하고 그거를 이제 작업자가 취합을 하고 시공사한테 전달해주는 요 과정에서 수기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플렉 스튜디오를 도입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걸로 이제 그 본사 DX 팀에서 한 달 정도 이제 그 공부하시고 만들어서 쓰고 계시고 있고요. 이제 작업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켜서 사진을 찍고 하자 내용을 입력하면 바로 이제 끝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화면입니다. 이렇게 현장, 자기한테 배정된 현장을 보고 클릭해서 이제 하자 내용을 입력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뭐 벽에 까졌다, 혹은 뭔가 도장이 깨졌다 이런 부분들을 입력을 하고 날짜를 입력을 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어떤 날짜 선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칸이라든지 이런 레이아웃들을 저희가 플렉 스튜디오 내에서 클릭 한 번으로 입력하실 수 있게 제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별도 개발 없이 이렇게 가져다 쓰시면 되는 형태로 개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50 본드로 유명한 50 케이스인데요. 이 50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 그 ERP를 쓰고 계셨고 이제 주문 관리에서 이뤄지는 어떤 불편한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고자 저희 플렉 스튜디오를 도입하시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거래처에서 그 주문을 하시고 그 주문을 받은 내역을 이제 본사 담당자가 입력을 하고 영업사원이 뭐 전화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수기로 이루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다 이제 조금 로그가 남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제 저희에게 그 프로젝트를 의뢰를 주셨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ERP와 연동해서 주문 내역들을 바로 이제 생성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문 내역이 처리가 되는 형태의 주문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실제 여기 화면 보시면은 이제 그 B2C 쇼핑몰 같은 UI를 저희가 이제 조금 구현을 해보았고요. 다양한 연령대를 가지고 있는 그 철물점 거래처 사장님들의 어떤 그 편의를 맞추기 위해 이제 저희가 같은 UI UX를 잘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PC, 태블릿, 모바일 등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춰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을 드렸고요. 요 마지막 케이스는 이제 한림 기계인데요. 이제 그 주유소 가시면은 옆에 그 자동 세차장 있으시잖아요. 그 세차장의 70%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세차장이 세차기가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저희가 뭐 AS를 신청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뭐 전화로 하거나 문자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애플리케이션으로 좀 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그 기계에 QR을 이제 저희가 삽입을 하면 그 QR을 스캔을 해서 수리를 요청을 하고 수리를 요청을 받으면 그 품목을 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는 형태의 어떤 업무 일련의 시나리오를 애플리케이션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AS 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담당자가 그 고객에게 서명을 받는 부분도 이제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는 형태로 구현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영업 계획 대비 실적이나 생산 투입 현황 같은 경우도 ERP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시보드 형태로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그 오픈 API를 통해서 챗봇을 저희가 플렉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드신다든지 혹은 이제 사내 전용의 회의실 예약, 뭐 식수 예약, 혹은 출퇴근 이런 부분들도 편리하게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이 가능하시고요. 심지어는 이제 게임 같은 앱도 간단하게 이제 마케팅용으로 만드시는 고객사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런 NFC 같은 기능들도 저희가 미리 이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NFC 같은 경우도 쉽게 저희 그 플랫 스튜디오를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영업 생산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구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영업 사원들이 뭐 생산 현황을 본다든지 뭐 여러 어떤 뭐 고객사의 현황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거의 분절이 돼서 다양한 시스템에서 불러와서 이런 부분들을 조회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어 이제 실시간 고객사 데이터를 조회를 하실 수 있는 형태로 구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GPS 기능을 또 편리하게 개발하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GPS를 통해 예를 들어 고객사 위치를 감지하고 고객사 리스트를 보고 고객사 상세 정보, 뭐 기업 정보라든지 여신 잔액, 주문 품목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뭐 ERP라든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있는 기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회해 와서 불러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영업사원이 이 고객사를 방문할 때 뭐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킨다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유류비를 청구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디지털 전환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영업사원이 이제 실시간 재고 수량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고객사별로 이제 자신이 오더 넣은 생산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게끔 구현을 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제품 생산 계획도 보시는 화면과 같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양한 뭐 아까 이제 뭐 조금 두서없이 뭐 게임 앱부터 뭐 이제 생산 앱, 영업 앱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각하시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뭔가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혹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좋겠는데, 뭐 모바일로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시면 저한테 언제든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